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이제 또 저녁 시간 이제 지났죠. 저녁 맛있게 드셨으리라 믿어요. 저 맛있게 드시고 편안하게 천회장의 방송을 들으면서 차 한잔 마시면서 릴렉스 하십시오. 릴렉스. 악몽 같았잖아. 악몽. 이제 기나긴 악몽이 끝났어요. 올해는 끝났고 내년에는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좀 나아지겠지. 어차피 다 알잖아. 이제 매번 뭐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코로나, 진짜 이러다 보니 코스피는 완전 초토화되고 삼성도 말그릇 빠지고 카카오도 빠지고 네이버도 빠지고 뭐 하나 좋은 게 없어. 참 힘들었어요. 누굴 탓하기도 그렇고 뭐 내 자신을 탓하면서 저는 갑니다. 아유, 내가 뭐 그만큼 끈기가 없었지, 능력이 부족했지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좀 아쉽기도 해요. 좀 시드가 많이만 좀 많았더라면 지금 더 사고 싶은데 하면서도 지금 못 사는 그 답답함, 그 괴로움 참 말로 형할 수 없습니다. 뭐 바닥이라 해서 영원히 바닥 갑니까? 바닥 치고 또 올라가고 하는 거니까 영원히 폭락하지는 않으니까요. 망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하여튼 올 한 해 그 한국 증시는 줄 하락을 했습니다. 줄 하락. 지난해 말에 3천선, 이 3천선을 넘보던 코스피 지수는 증시 마지막 날 2230선에서 이제 마무리됩니다. 마무리됐고, 이게 또 역대급 인플레이션, 뭐 금리 인상, 고환율 이런 악재들이 겹친 결과입니다. 역대급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고환율 이런 악재. 일단은 B2 열풍이 불었던 지난해와 다르게 올해는 투자자들이 이제 증시를 떠났어. 투자자들이 증시를 떠났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카카오 등 그 코스피 대표주가 휘청거리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내년까지 지지부진한 그런 장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그런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암울한 전망. 그래서 코스피는 29일날 전거래보다 44.05포인트 하락을 해가지고 2236.4로 장을 마쳤어요. 아시다시피 개인들이 6,717억 순매수했고 기관애들이 한 5,770억 정도 팔아치웠죠. 외국인도 팔았습니다. 1,403억 정도 팔고, 이렇게 올해 코스피는 계단식으로 줄 하락을 합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1월 3일 2988.77로 출발했는데 이날까지 약 25.17%는 하락을 했어요. 코스피가. 지난해 말 코스피가 3천선을 넘보던 것과는 대조되는 결과입니다. 올해 최저치는 2155.49죠. 49.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도 444조 1380원 줄었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 했으니까 한번 안 들으시면 전 시간 영상 꼭 들어보세요. 코스닥은 더 빠졌어.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 13.08포인트 하락을 해서 679.29로 장을 마쳤고, 지난 1월 3일이죠. 1월 3일 그 1037.83으로 하락 출발했는데, 이날까지 하여튼 34.55%나 빠졌어요. 34.5%. 야, 많이 더 빠졌다. 이 대부분의 주요국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그 중에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주요 20개국 주요 증시 지표 가운데 한국 증시는 러시아 다음으로 안 좋아. 러시아 다음으로 수익률이 안 좋더라. 인플레이션에 따른 그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강도 높은 금리 인상, 이게 한국 증시를 짓누르는 요인으로 꼽혀요. 환율도 고공행진합니다. 올해 원달러 환율은 1439.9원까지 오르면서 보니까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해요. 13년 만에 최고치. 이에 따라서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 팔자 행진이 계속된 것도 증시에 부담을 줬고, 올해 외국인 투자들은 코스피 주식을 4조 3,760억 정도, 그리고 코스닥은 4조 한 700억 정도를 이제 팔아치웁니다. 일단 고물가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주요국들의 강도 높은 긴축 사이클이 이어졌는데, 이 경기도 둔화되는 가운데 증시의 약세가 뚜렷합니다. 달러 강세, 위안화 약세가 뚜렷한 게 한국 증시에 부담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현재 또 보니까 그 코로나 그 팬데믹 당시에 유동성 증세를 이끌었던 동학개미들도 올해는 짐을 싸고 한국 증시를 떠나요.
증시 대기장으로 몰리는 그 투자자 예탁금은 올해 초에 71조 7,328억이에요. 하지만 지난 23일 43조 9,025원까지 쪼그라들면서 2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더라. 이랬습니다. 올해는 그 반도체, 인터넷, 게임 업종들의 낙폭이 컸어요. 코스피 시총 1등 삼성은 올 초 1월 3일 78,600원으로 출발했는데 55,300원까지 떨어졌고, 하이닉스는 연일 52조 신저가 경신했고 75,000원까지 주저앉습니다. 여기에 네카오 있죠. 네이버, 카카오 낙폭은 더 큽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올 초부터 지난까지 각각 52.9, 53.6%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반토막 납니다. 카카오그룹 주인 카카오뱅크 마이너스 58%, 카페이 마이너스 69%, 카카오게임 마이너스 51%,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이 가운데 보니까 태조 이방원, 한때 태조 이방원 재밌었는데,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자력인데 올해 주도주로 꼽혀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방어에 성공을 했고, 코스피가 25% 넘게 하락을 했는데 LG엔솔이 마이너스 14, 삼성에스테이 마이너스 9, 하여튼 상대적으로 덜 빠졌죠. 포스코케미컬은 25% 올랐네. 올해 한 10% 정도 상승했어. 오히려 올 한해를 마무리했다. 포스코케미컬 재미있었네요.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건 한국의 그 앙코르 유전으로 올 초부터 이날까지 1223.81% 올랐다네요. 앙코르.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하이드로 리튬 1501%. 반면에 하락률이 가장 컸던 종목은 코스피 인바이오젠 마이너스 78%, 코스닥 비덴트 마이너스 87% 이렇게 보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증권가에서는 그 내년에 한국 증시가 상저하고랍니다. 상저하고 이런 흐름을 보일 거다. 경기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다 보니 상반기까지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 같다. 그런 거죠.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대다수의 국내 증권사들은 내년 코스피 지수 하단을 2,000 보는 것 같아요. 하단 2,000, 상단 2,600에서 2,700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냐. 내년에는 그 환율 효과랑 외국인 수급이 주도하는 환경을 고려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반도체, 자동차, 소매, 유통, 화장품, 기계업종 이런 게 유망하거든요. 성장하는 가치주 투자가 유효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하여튼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투자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좀 빠졌다고 해가지고 우울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시계열을 길게 보면은 좀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폭락할 때도 있어. 응? 근데 그때 대부분 다 팔아. 또 오를 때 사.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또 오를 때 모를 때 사더라도 떨어질 때 좀 버티다 보면은 또 항상 죽으란 법 없어요. 이게 폭락을 한 법 없습니다. 또 뚫고 올라갑니다. 일금슬금슬 올라가요. 또 회복력이 또 빠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큰 기대라기보다는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갖고 좀 멀리 보자고. 멀리 보다 보면 갑니다. 그때 가서 좀 수익이 나면은 그때가 탈출하세요. 알겠죠? 손해 보지 말고 그때 가서 수익을 내서 탈출하시면 됩니다. 같이 갑시다. 천 회장도 이 꽉 물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 잘하잖아. 저보다 더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분 많던데. 여러분들 잘하니까 이 천 회장과 같이 한번 이 꽉 물고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